네, 우리 1학년 통합사회 수업 오늘 이번 주 두 번째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교과서 내용을 정리했고 학습지로 그 학습지 내용에 맞춰서 선생님이 PPT도 구성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뽑았어요. 뽑고 왜 롤스는 이런 상황을 설정했고 그래서 어떤 것을 강조했는지를 한번 같이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롤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선생님이 뒤에서는요. 롤스 관련 문제도 같이 한번 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1차 시 수업이 정말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은 오늘 거라도 쫙 이해하면 롤스는 절반 이상은 아니야 절반이 어디야 80% 이상은 기본 개념을 이해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롤스의 정의론 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첫 번째 단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각각 학자들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롤스는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의된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바람직하다고 그랬어요. 아, 원칙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 그러면 어떤 원칙이 공정한 원칙이 될까? 정말 공정한 분배를 되게 만드는 원칙은 어떤 걸까요? 라고 했을 때 롤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정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원칙을 설정할 때 원초적 입장에서 정해야 된다고? 그럼 원초적 입장은 뭐지? 라고 묻는다면 원초적 입장은 자신의 지위, 계층, 자산, 지식, 지능, 체력 등등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건 아니면 어떤 조건을 타고났건 어떤 것도 모르는 무지라고 생각한 가상의 상황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나와 남을 전혀 알 수 없는 베일을 쓰고 있는 상태.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뒤집어 쓰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이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무지의 베일의 가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했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난관이 여기서부터 막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부분을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서로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데 왜 무지의 베일 상황을 설정했을까? 왜 이것이야말로 원초적 입장에서야말로 올바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가상의 상황이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다들 모여서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뒤집어 썼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투명으로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네 명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보다시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내가 기업가일까 환경운동가일까 비록 여기에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나는 신체가 건강할까 아니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까 또는 나는 아주 명석한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을까 아니면은 참 공부는 힘든 머리를 타고났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무지 알 수 없는 베일을 쓴 상태에서 모여서 합의를 도출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을까? 바로 나의 조건 마찬가지입니다.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타인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 때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가 기업가인지 환경운동가인지 아니면 그냥 노동자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자면 그 서로의 자신의 위치를 모르니
의견을 내세울 때도 자신에게 누군가에 유리한 어떤 원칙을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원칙 도출합시다 라고 했을 때 롤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나와 타인의 조건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한다면 아마도 어느 한쪽에도 유리하지 않은 가장 공정한 원칙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쓴 이런 원초적 입장에서, 테이블에 모여서 이런 원초적 입장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원칙을 도출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면 그 사회는 바람직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림을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나요? 자, 나의 조건,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어느 누구에게도 누군지 모릅니다. 모를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도출된 원칙이 가장 공정하다고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됐나요? 어쩌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롤스는 어떤 누구도 우연의 결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건 아닌 태어날 때 타고났더니 우리 집이 경제적 조건이 이렇더라. 태어났더니 경제적 조건이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연성이란 건 우연히 얻어지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로터리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복권.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얻어지는 그런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와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그것의 영향을 좀 적게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조건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해야 하고 도출되는 원초적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회에 다수의 많은 정책들이 이제 법이나 제도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법을 정하는 사람, 그 나름대로 사회 원칙을 정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이냐, 어떤 위치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회 다수가 따라야 될 법의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소위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 또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부의 여러 가지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위치이냐에 따라서 정책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대표로 선출되어서 들어간다면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들을 펴나갈 건데, 롤스가 생각할 때 이 사회의 중요한 어떤 분배 원칙을 정하는데 자신이 정해져 있는 위치가 반영되어서 거기 법을 정하는데 올라가 있지 못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는 계속 열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할 때는 이런 원초적 입장,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원칙을 도출할 때가 그런 우연성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롤스는 공정한 분배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도출하고자 했어요. 가장 공정한 정의의 원칙은 무엇인가 고민 끝에 어쩌면 우리는 이 남자처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어떤 입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사회적 약자, 롤스가 표현한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원칙을 정할 때 어쩌면 가장 공정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보세요. 가장 공정한 정의의 분배 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는 고민 끝에 앞에서 얘기한 무지의 베일이란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우리가 이걸 다 모르는 상태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한 원칙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출한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정리된 게 좀 요약된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약간 그 원문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좀 가져와 봤어요. 제1원칙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원칙이다. 어떤 사회가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입장에서 아마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원칙. 이대로 이것을 준수하면은 그래도 사회가 조금 우연성의 영향을 적게 받고 사회가 좀 공정한 분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내세운 원칙이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가 정의롭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얘기한 두 번째 원칙은요. 사회 내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최소 수혜자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가치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사회에 어떻게 하면은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요? 첫 번째는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요. 두 번째,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회 혜택을 적게 받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직책 지위에 다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 겁니다. 자, 롤스의 정의로운, 자, 요 창이 참, 자료를 찾으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발췌를 했는데요. 롤스가 생각할 때, 정의로운 원칙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회가 정의로워질까요? 롤스는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에 어려운 최소 수혜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좀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직책이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사회가 정의롭고요. 여기 보충 이 주황 색깔 제목에도 나오듯이 이 롤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런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까봐 선생님이 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롤스는요, 이런 원칙대로 분배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최소 수혜자, 사회의 혜택을 적게 받는 보통 좀 열악한 어려운 계층을 말하죠. 이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했을 때 그래도 불평등이 생긴다. 그럼 그거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을 좀 되게 노력했는데 그래도 불평등이 생긴다. 그럼 그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요 표를 한번 메모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요거는 따로 학습지에 이거 출력하게 선생님이 요 파일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사실 생각은 못했는데 요거는 같이 출력해서 한쪽 하지 말고 이렇게 뭐 두 쪽 네 쪽 찍기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장 안 되니까 요거는 출력해서 같이 필기 내용에 같이 보충 자료로 우리 활용합시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자. 사회질서 A, B, C가 있어요. 숫자는 평균 소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A 정책, B 정책, C 정책 세 가지 정책이 있어요. 세 가지 정책이 있는데 첫 번째 A 질서 정책을 했을 때는 가장 최상위 수혜자에게는 60비라는 이득이 돌아가요. 소득이 돌아가고 중간 사람들도 60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도 60이 돌아갑니다. 모두가 똑같은 몫을 받죠. 이것은요, 불평등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지만 너무 합계가 낮아요. 사회의 전체 소득이 너무 낮아지죠. 그 다음에 B 정책을 한번 볼까요? 이 사회 질서 B라는 정책을 채택했을 때는요, 그 상위 수혜자, 소위 말해서 고소득층에게는 100이라는 소득이 돌아가고요. 중간 수혜자는 90. 그리고 최소 수혜자는 80의 이득이 돌아갑니다. 사회 전체 총합은 270이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 C, C라는 정책이 있어요. 그냥 사회 질서란 말이 낯설면 그냥 정책 A, 정책 B, 정책 C 해도 좋습니다. 그게 아마 더 쉬울 것 같아요. 사회 질서 C를 했습니다. 정책 C는요, 이거 C를 적용했을 때는 사회 전체 합은 너무 높아요. 320이라는 굉장한 가장 큰 이득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썼을 때는요, 최상위 계층은 210이라는 이득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중간 수혜자는 70이라는 이득을 가져가고 소득을 가져가고요. 최소 수혜자는 40의 이득을 가져갑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정책 A, B, C 중에 가장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아웃되는 게 있어요. 롤스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정책 A처럼 모든 계층이 똑같이 받아서 전반적으로 비효율은 추구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배운 바를 따르면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거겠죠. 아마 A는 지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B, C를 놓고 한번 볼까요? 정책 B와 정책 C. 자, 여러분이 최종 결정자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C를 결정할 겁니다. 왜? C를 결정했을 때 굉장히 합계가 큰 전체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요. 이래서 이 정책을 썼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롤스는 이에 한 번 더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 C라는 정책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사회 전체의 부는 증대되나 최소 수혜자들과 나머지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는 굉장히 심하게 그러니까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롤스의 생각은 그게 좀 있는 거예요. 상위 수혜자 210의 소득을 가져가는 이 사람들에게도요. 너희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부를 번 거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집안에서 또는 좋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어떤 우연히 얻어진 걸 가지고 너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많은 부를 얻을 확률이 크지 않니? 어쩌면 최소 수혜자 40 중에서는 난 일 안 할 거야. 그냥 엉망이 뭐 그냥 모르겠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쩌면 이 최소 수혜자들은 우연히 태어나기를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은 우연히 어려운 처지에 경제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는 여건에서 태어날 수 있고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소득에서 많은 소득을 버는 직업에 가깝게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어쩌면 네가 지금 가진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연히 얻은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부이기 때문에 이런 우연성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때로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을 좀 고민해보자. 우리가 사회가 정의롭게 가려면. 그래서 롤스가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아마도 사회 질서 B, 정책 B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합은 비록 작을지라도 사회 총합계는 작지만 최소 수혜자들에게 많은 몫이 돌아가고 그리고 정책 B를 썼을 때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이 좀 줄어든다면 어쩌면 우연성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보다 이런 최소 수혜자들을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아마 롤스 같으면 정책 B를 선택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빨리빨리 성장, 효율.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를 돌이켜 보자면 아마 대부분 C 정책과 같은 그런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달려왔는데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평등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분배는 어쩌면 우연히 타고난 자신의 어떤 우연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주고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주면서 사회를 돌려나갈 때 선생님 그렇게 해도 불평등 생기잖아요. 그런 불평등은 허용된다는 거예요.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을 해도요, 결국은 소득은 계속 불평등은 생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빈부 차이는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이런 어떤 비와 같은 정책을 많이 해 나간다면 이런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점떼기 보세요.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비 같은 정책을 많이 펼쳤을 때 생기는 불평등은 그것은 허용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에 의한다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아마 정책 B, 사회질서 B가 맞게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이걸 백을 할 수 없어요. 이 파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롤스 아저씨 얼굴 나와 있는, 롤스 선생님 나와 있는 그 정의의 원칙 있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 아니면 프린트에 롤스의 원칙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사회가 정의롭습니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리고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주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잘 볼까요? 너무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 A처럼요. 똑같이 그냥 몫을 나눠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고요. 또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성취도, 뭐 업적과 능력, 여기선 같이 가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만 분배를 하는 건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쪽 방향, 이것만 계속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본 거예요. 물론 롤스 자유주의자예요. 정의로운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의 자유는 보장된 것이다. 그리고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는 정치적 거래 사회의 이득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불평등은 어쩌면 불가피합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고요. 사회의 차별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쌤이 로터리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운으로 행운을 잡은 사람도 많아요.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탄탄한 집안이야. 사실은 뛰어난 지능도 운이에요. 선생님처럼 노력해서 됐는데요. 지만 그것도 운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능력에 따라서 그냥 자기의 성과에서만 분배를 하는 사회는 너무 우연성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운이 없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최소 수혜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원칙을 도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게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최소 수혜자들 있잖아요. 안 최소 수혜자들이 왜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걸 해야 됩니까? 능력만큼 다 가져가는 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이 원칙이 옳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조건인지 모르고 다 뒤집어 쓴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어느 위치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능력과 가야죠. 나는 머리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대로 가야죠. 대학교 안 가도 정원도 다 그 학교에 가고 싶은데 뭐 농어촌 전형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딱 정원수 능력껏 뽑아야죠라 하겠지만 지금 내가 농어촌 안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뒤집어 써보세요. 원초적. 내가 시골에서 태어날지 도시에서 태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자유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혹시나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기회를 똑같이 준다면 그런 사회로 된다면 그래서 약자들이 조금 보호받는다면 그 사회가 공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 프린트요. 요 PPT 파일을 우리 출력합시다. 출력해서 같이 이렇게 보관해 놓고 저번 주 수업 내용 그리고 오늘 내용 요 두 가지를 같이 번갈아 한 번 더 공부하면서 한 80%만 이해합시다. 그럼 선생님이랑 다시 또 문제를 풀면서 롤스를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롤스 선생님이 쉽게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오늘 했던 내용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롤스 선생님이 과연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 댓글 다세요. 선생님이 그거 반영해서 PPT 파일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